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쌤입니다. 지난 4월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 난 걸 보고 많이 놀랐었는데요. 바로 과탐 2 과목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 입시 시그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였는데요. 일단 등급 컷이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또 원점수 50점 만점의 표준 점수가 무려 100점으로 산출되었어요. 등급 컷을 먼저 살펴보면 1등급 컷이 물리2 31, 화학2 27, 생명과학2 26, 지구과학2 27 등으로 물리를 제외하면 20점 중반만 받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타작만 해도 1등급이었던 거죠. 아래 등급들은 더 심했어요. 3등급 컷은 무려 10점대 중반이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오지선다에서 답을 한 번으로만 찍었을 때 10점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운이 좋아서 한 문제를 더 맞으면 4등급, 두세 문제를 더 맞으면 3등급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20문제 중에서 내가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한 번으로만 찍어도 3등급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하위권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 있겠죠. 최저 맞추는 걸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도요. 두 번째로 표준 점수에 대해서인데요. 원점수 만점 50점의 표준 점수가 물리2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점이었습니다. 물리2도 98점이었죠. 이건 매우 높은 점수예요. 이 표준 점수라는 건 시험의 난이도나 학생들의 분포에 따라서 시험대마다 달라지는 건데요. 보통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70점 중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모의고사 표준 점수는 20점 이상 높게 나왔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서울대의 2 과목 제한 폐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과학탐구 2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원과목보다 어렵다는 인식도 있고, 또 영재고나 과고 이런 학생들이 상위권을 휩쓸기 때문에 선택하면 불리하다라는 인식도 꽤 큰 과목인데요. 그럼에도 작년까지는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바로 서울대 때문이죠. 서울대 자연계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과학탐구 2 과목 중 적어도 하나를 시험 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원과목만 2 과목을 해도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2 과목을 선택했던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소수 남아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 점수를 얻게 된 거죠. 만약에 수능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2 과목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유리해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그렇고요.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국민대, 홍익대 같은 대학도 그래요. 이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탐구 영역 성적을 반영할 때 표준 점수 그 자체를 사용하거든요. 4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예를 들면 똑같이 원점수 50점 만점을 받아도 원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표준 점수 70점대가 반영되는 거고요. 반면에 2 과목을 본 학생들은 100점이 반영되는 겁니다. 20점 이상 차이가 나죠. 거기에 서울대는 2 과목에 가산점까지 주니까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4월 모의고사에서 그랬으니까 실제 수능에서도 그럴까? 라는 건데요. 이건 예상하기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모의고사 성적과 수능 성적을 비교해 봤어요. 만점 표준 점수가 100점인 케이스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6개월 모의고사에서 아랍어나 직업탐구 과목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럼 그 과목들의 그해 수능 최고 표준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평균 78.4점이었습니다. 2020학년도 아랍어 표점이 93점으로 매우 높은 경우가 한 번 있기는 했지만 인간 발달, 해양의 이해 이런 과목은 70점, 69점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표본을 좀 늘려서 모의고사 때 만점 표점이 90점 이상의 케이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모의고사에서는 평균 94.7점이었는데 그게 수능에서는 평균이 73.2점이었어요. 모의고사 때처럼 높은 표점은 거의 없었죠. 등급 컷도 마찬가지였고요. 3등급 컷이 모의고사에서는 원점수 17.9점이 평균이었는데 수능에서는 31.7점으로 높아졌어요. 물론 이게 직업탐구나 제2외국어 과목이라서 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만 뽑아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높은 표준 점수, 낮은 등급 컷을 가졌다고 해서 수능에서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4월 모의고사 표점이나 등급 컷이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해서 이게 수능에서도 그럴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올해 다른 변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 통계를 봤을 때 그렇게 단정짓기 어렵죠. 그러니까 과탐 2 하면 무조건 좋을 거야, 과탐 2 개꿀이네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과탐 2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탐 2도 고3 내신으로 잘 챙기고 있던 학생들, 지금 바꿔도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학생들이라면 혹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바꾸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난 탐구 한 과목만 팔래, 최저 기준도 한 과목만 적용하는 대학이 많고 정시에서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탐구 한 과목만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학생들이라면 나머지 한 과목을 과탐2로 선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2점짜리 몇 문제만 맞추고 나머지를 찍더라도 혹시 의외로 높은 등급을 받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4월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과탐2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